그런데 네. 김정은의 던주머니가 지금 많이 말랐다고 해요. 네. 뭐 김정은의 사실 그 자금의 원천은 그냥 외화벌이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죠. 그 외화벌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외화벌이는 뭐 딱히 뭐 잘 된다 어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아마 중국에서 좀 꽤나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제요? 네. 이번에 1월 8일 1월 8일에 예. 중국에 생일날 갔다가? 예. 그리고 지금은 북한은 지금 다 밀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수출품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이 지하자원, 광물이라든가 해산물까지도 다 밀수로 넘깁니다. 세간으로 공개적으로 못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중국 기업들도 북한의 이 밀수품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을 내세웠습니다. 개인을 내세워서 개인이 밀수를 한 걸 자기네가 받는 식으로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1월 8일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이젠 공개적으로 기업들이 직접 북한하고 붙는다는 거죠. 기업하고 예. 개인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이 수출 이런 외화벌이기 회사들하고 중국 기업들이 직접 밀수를 하는데 예. 직접 밀수를 하는데 같이 값을 계산하고 예. 앞에 있던 개인을 내세웠던 게 이젠 그 사람들을 안 내세우고 자기네가 직접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정말로 우려하던 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네. 적어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과 거래할 때는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안을 지킨다. 라는 것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한 1,400km 되니까 그거 다 막을 수가 없다. 밀수는 내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그 지하자원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거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거를 못 막는다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업 대 기업으로 해서 이제 지하원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유엔 제재를 더 이상 안 지키겠다 이런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엔 제재가 북한한테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북한과 중국 간의 그 무역거래에 있어서 통상 보면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연간 한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불 정도는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2017년에는 한 20몇 불 정도 수출이 됐고 작년도에는 수출량이 한 2억 불 이하였습니다. 2억 불. 그러면 한 뭐 5억 불에서 뭐 30억 불 정도가 수출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공식 통계 안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밀수는 한다 하더라도 액수가 그리 크질 못합니다. 이게 아무리 밀수 열심히 해도 이게 기껏 해봐야 1, 2억 불밖에 되질 못해요. 공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아무리 뭐 중국이 밀수를 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북한 경제가 힘든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군요. 앞으로 유엔 제재가 금년 연말까지만 계속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항복하지 않겠나, 거의 손을 두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담에 나온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유엔 경제 제재가 너무나 뼈가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도 나왔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회담에 나온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첫 번째 군사적 공격 옵션은 지금 현재 거의 없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앤 것 같고, 두 번째 경제 제재마저 해제하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제재는 전혀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님, 현재 북한이 주로 활용하는 외화벌이 자원은 어떤 건가요? 북한의 외화벌이 자원
우선은 인적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출. 예. 예. 대개 중국에 나가는 노동자 한 명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중국인 민폐 2,000위안입니다. 한 명이. 예. 거기에서 300위안은 그 노동자들에게 이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걸 빼고 2,000위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한 달에 주는 월급은 2,300, 2,400위안입니다. 2,300에서 2,400위안. 예. 그런데 뭐 중국에 한 3만 명 정도가 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거기에 지금 러시아나 뭐 쿠웨이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 수출.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 자원이죠. 지하 자원. 예. 석탄, 철강, 구리광석, 뭐 망간, 뭐 몰리브덴, 마그네슘. 그러니까 주로 히토류. 예.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뭐 별것 그 있는 지하 자원은 다 중국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인적 자원, 지하 자원, 그다음엔 산림 자원이 있습니다. 산림 자원은 예. 산림 자원은 예, 통나무 수출 지금도 계속합니다. 뭐 산림마, 원리마를 한다고 해도 지금도 통나무 수출을 합니다. 예. 거기에 각종 약초, 이 고사리, 그다음에 산나물, 뭐 그 약초라는 거 생긴 건 뭐 한기로부터 해서 삼지구엽초 다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게 뭐 대학생들, 어린 중학생들까지 고사리 방학이라는 걸 줘서 열흘씩 고사리를 뜯어다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고사리를 안 내면 중국 돈을 내라 그런다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 해양 자원, 그 해양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동해 어업권을 판다고 하죠. 그 1만 위안을 주면 중국인 민폐 1만 위안을 주면 그 북한에서 이 소형 어선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 어업권을 팝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자체로 잡아들인 명태, 오징어, 문어, 뭐 털개 이런 그다음 조개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송어를 많이 팔고 그다음에 지금 뭐 청진시 뭐 대서양 그 연어 양식장 있죠. 이런 연어도 다 키워서 이게 애초 중국 사람들하고 합병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 이 키운 연어는 다 그냥 중국에 팔리는 겁니다. 중국에. 네, 이런 해산물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가공 자원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인가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지 제품, 지금은 뭐 자전거나 소형 원동기도 중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가공무역이네요. 네, 가공무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력 수출 부분인데 유엔 제재에 의해서 금년 12월까지 북한에 해외 나간 노동자는 전부 다 북한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늘어났다면 문제가 되고 나간 사람도 금년 연말까지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아마도 금년 연말 이후에는 북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임금비 수입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자원 부분인데 지하자원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지켜지는 것 같아요. 지켜지는 것 같고 특히 그 무연탄 같은 거, 석탄, 석탄, 되게 무연탄입니다. 이게 북한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연료로 쓰이는데 이 지하자원 석탄은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크기 때문에 이게 위성 사진을 다 찍혀요. 찍히기 때문에 밀수를 계속 하다가는 중국이 견디지 못합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상임자국으로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내비기 때문에 지하전 수출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뭐 별난 지하전이 다 있고 하지만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통나무나 산민자원 같은 건 가능할 겁니다. 그건 뭐 이렇게 보따리 장들이 이제 중국에 갖다 팔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팔아봐야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어업권 문제인데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 만위안 주고 이제 좀 잡아가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동해하고 서해하고 합쳐가지고 연간 한 7, 8천만 불 될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돈으로 지불하는 게. 그러니까 서쪽보다도 동쪽이 더 많아요. 액수가. 동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합치니까 한 7, 8천만 불 돼요. 그래 그게 그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돈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이것도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다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그 NLL을 네네. 무력화시킨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까? NLL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우리 초계정들이 우리의 고속정들이 그 NLL 이남에서 이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매번 해서 자기네 경비계선을 넘어왔다면서 계속 항의하는 걸 보면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멋대로 거는 경비계선을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우리는 NLL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85km, 예. 북쪽으로 45km 예. 군사훈련을 포로 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진짜 NLL을 했으면은 북한으로 40km, 남쪽으로 40km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는 85km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해병대가 포 하격 훈련을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 해병대는 백령도에서부터 한 85km 내려오면은 거의 안면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제일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요. 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보면은 바로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북한 경기에서 맞춰가지고 남북한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남쪽에 85km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중국 어선들이 거기 막 들어들고 뭐 이러는.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 어선이 들어드는 문제는 네. 남북한 합의해가지고 아마 그 견제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안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우리 안보가. 오히려 중국 어선을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아마 거의 뭐 같은 입장으로 중국 어선이 견제할 그런 길은 생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돈 받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돈 받는 건 문제 되죠. 그건 앞으로 못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네. 김정은이 네. 중국을 현지 시찰한 이후에 북한의 뭐 그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말씀 맞습니다. 이 북한이 밀수를 통해서 뭐 중국하고 거래를 한다, 이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밀수는 대부분 이 서해 쪽에 있는 신우좌우 그 앞바다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신이죠. 예, 그 큰 배도 못 됩니다. 소형 어선들이 그냥 바다에 나가서 물품 몇 가지를 넘겨주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고, 그 다음 좀 많게 진행되는 곳은 양강도입니다. 이 양강도 해산시에서부터 김영직군까지 구간인데, 거기는 긴데. 엄청 길죠. 그런데 이 구간이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럽니다. 이 구간이 미국의 정찰 위성에 잘 안 찍힌다네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잘 안 찍힌다.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잘 찍힙니다. 잘 찍히는데 주로 찍는 데가 전략 목표물이 있는 데로 주로 찍기 때문에 무슨 뭐 보따리상에 장사하거나 뭐 하는 거는 그 기본 목표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위성이 한반도로 지나가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실제로는 한반도 지나가는 시간 5분인데 찍을 수 있는 10분인 것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찍기 시작해서 돌아가 가지고도 비스듬히 찍어서 10분이에요. 그래 그 10분 동안에 뭘 찍냐면 좌표를 미리 입력해 놓습니다. 어디를 찍으라고 해서 북한 전체를 찍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전략 목표를 입력시켜 놓은 것만 찍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데, 만약에 해산하고 이제 김영직군의 전략 목표물이 없으면 그거 안 찍습니다. 그러면 밀수해도 그게 사각지대네요. 사각지대. 아마 그게 사각지대라는 말이 맞기는 하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쪽은 정말 사각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제일 머리가 아픈 게 이겁니다. 우선 무연탄을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연탄 이 언제 밀수로 석탄까지 수출을 할 그런 경향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상강산 철강석을 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제일 많이 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수출 못 하고 있는 건 큰 타격이죠. 그런데 그 해상강선에서 나오는 구리정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이 후창에서 그 김정숙 군이죠. 김정숙 군에서 나오는 멀리부대 그다음에 그 양강도 대봉강산에서 나오는 중석, 그다음에 사금 이런 건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다네요. 이 밤에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밤에 이걸 밀수를 다 해서 그 물건을 깔끔하게 치워야 되니까 한 번에 기껏해야 15톤 트럭으로 5대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우네요. 네. 15도 트럭 3개는 5개는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밀수를 해가지고는 그 북한 경제를 살릴 만큼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 체제가 현재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다. 이건 맞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도 3월달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중국 시진핑을 이제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변한 게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죠. 예.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항목이 아닌 관광 가지고 중국이 북한 경제를 앞으로 이렇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제일 돈이 많고 양이 많은 무연탄하고 철광석이 현재 수출이 안 되니까 북한 경제 타격 아까 20몇 억분이나 수출 못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고 그래도 부피가 적으면서 돈 되는 것들 뭐 중석을 이 텅스텐을 정제해서 텅스텐 그 정광을 갖다가 뭐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구리 정광을 분량이 적으니까 그런 거 한 하루에 5차 정도는 이제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확해.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서 이걸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양강도에만 무역 사무소들이 들어와 있는 게 거의 40여 개가 됩니다. 양강도에만? 그러니까 한 개 무역 사무소가 하룻밤에 5개의 차량씩 15톤 적재로 5차량씩만 보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 들어가긴 합니다. 40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러면 양강도에 있는 무역회사 40개가 옛날에 됐습니까? 아니면 제재가 심해지니까 이쪽으로 온 겁니까? 제재가 심해지면서 여기에 확 쏠린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밌는 거 아닙니까? 원래 무역을 하려면 평양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식 무역이 안 되니까 뒤로 몰래 밀수를 하려고 무역회사를 양강도에다 많이 배치했다. 원래 양강도는 원래 성지 아닙니까? 성지. 그렇죠. 김정숙 군이나 김영직 군이나 성지. 혁명 전적지 관문. 거기다가 밀수 회사를 많이 차려놓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저는데 그렇죠. 굉장히 밀수를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게 원래 밀수가 잘 되는데요. 네. 근데 조금 중국으로서는 교통이 불리한 것이죠. 그것이 중국 내륙으로서 이 철도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동차로 날라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좀 힘이 든 게 있죠. 그럴 경우는 솔직한 얘기지 북한이 국제 시세보다 한 절반 값으로 팔지 않으면 체감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물류 비용이 엄청 비싸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북한도 지하전을 채취해서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정광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북한도 돈이 듭니다. 돈이 들죠. 에너지도 들고 하는데 그걸 헐값으로 판다. 이것도 사실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 북한이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북한하고 밀수출은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 중국 기업은 절대로 이 중국 당국이 넘기지 말라는 물품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넘겼다간 작살이 나니까 이하면 이 고성능 컴퓨터들 중국이 절대로 못 넘깁니다. 그건 중국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분야에 쓰인다고 못 넘기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정밀기계, 이 정밀 관측기계라고 해야죠. 예, 뭐래하면 미사일 성능을 검증한다든가 이런 기계들은 일체 못 넘어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고순도 이 합금 재료,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일체 못 넘기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중국 기업들하고 마주 무역을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개인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런 걸 못 넘기니까 개인들은 불법적으로 사서 넘길 수가 있다. 그럼 여기를 이게 이거 잘 봐야 되는 잘 게 봐야 진짜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한 2년쯤 전에 단동에 있는 그 여자가 네. 회장인 그 단동의 무역회사 그 회장이 그 구속되고 그렇죠. 기업이 완전히 그 파산했죠. 그렇죠. 그의 이유가 바로 그 무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을 그 제작할 수 있는 정밀 가공 기계, 그다음에 미사일 표피로 만들 수 있는 그 고강도 알루미늄 같은 것들, 그건 핵탄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수출을 했어요. 수출했는데 그때 이후에 바로 이제 이런 중국 기업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장비들을 팔아먹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하던 얘기고 그러면 아마도 북한이 새롭게 이런 그 핵탄두를 만들거나 미사일을 제작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개인이 이걸 팔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국의 압박을 강하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이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미국 정부에 적발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중고 컴퓨터를 들여와도 북한 자체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절대로 사용을 안 합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중고 노트북은 하이얼이나 이런 건 절대로 사용을 안 하고 다 최고 중국에서 생산했다는 게 레노버입니다. 레노버 중고 노트북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이 고성능 컴퓨터를 쓴다고 하면 다 중국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지만 델입니다. 델사가 만드는 물론 중국에서 만든 거죠. 이 델사가 만든 컴퓨터를 쓰지 중국 제품은 절대로 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현대화를 하는 그런 현장을 북한이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게 그 컴퓨터 모니터들이 대개 다 삼성 아니면 LG를 하는 거죠. 중국 걸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김정은이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쓰는 노트북도 애플 거라는 걸 봤죠. 옛날에는 삼성, LG 걸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해킹을 우리 걸 쓰게 되면 핸드폰을 갤럭시를 쓰게 되면 그다가 우리가 수출하면서 우리만 해독할 수 있는 칩을 넣어가지고 해킹할 수 있다고 이제 북한이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 거 쓰다가 전부 다 아이폰으로 바꾼 적이 있고. 근데 미국은 안 합니까? 미국도 자기네 거만 써요. 우리 이제 청와대나 국방부도 갤럭시만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이폰에다가 뭘 넣어서 감청을 할까봐 그러고 있는데 현재 북한이 현재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얼 제품을 안 쓰고 델이나 미국 회사 거를 자꾸 이제 수입해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델에서 만든 그 정품이 중국의 정품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갔다. 이 정보 이거를 입수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델을 갖다가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건 북한이 그냥 어느 도서관이라든가 인민대학 식당 이런 걸 소개할 때 쭉 보면 그냥 다 나오는 거 보면 다 델입니다. 그래. 왜 중국 걸 안 쓰고 델을 쓰냐 하니까 중국이 뭔가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걸 깔아서 자기네 정보를 빼내갈까봐 델을 쓴다. 미국에서는 빼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 말이야. 이것도 참 어리석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미국은 비교적 공정하고 정직하다. 북한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히려 저건 미국은 적이라 그러고 중국은 우방국인데 중국 거는 못 쓰고 미제를 쓰겠다. 참
북한 사람들이 미국 좋아해요. 그래요.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미제 물건이 좋겠죠. 미국 물건도 좋고 미국을 가고 싶어하죠. 그러나요? 우리가 미국에 친척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막 부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비행기를 끌고 와서 서문이 좀 마중됐는데 비행기를 갖고 와서 가족을 다 실어 갔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미국에 대한 그게 더 심해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 예, 그 있죠. 그런 게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여하튼간 북한은 2017년 2월 달이든가 3월 달이든가 그 사이에 그 양강도 해상세관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들여왔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걸 들여오자면 이걸 중국 당국이 허용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삼지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삼지연 어디로 간 거예요? 삼지연에 전시사령부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시사령부가 소백수에도 있고 포태산에도 있는데 아마 그쪽에 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 호위 총국이 직접 인수받아서 그게 넘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 세관에다 얼마나 돈을 찔러줘야 이게 넘어올 수 있는지. 이거는 미국이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미국 쪽에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이 슈퍼컴은 중국산입니까? 예, 중국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17년 언제예요? 슈퍼컴이 2월부터 3월 사이입니다. 내가 어디 거기에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네. 2017년입니다. 2017년 그러면 북한이 한참 미사일 쏘고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 얘기거든요. 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핵실험에서 핵실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의 탄도를 계산하거나, 그다음에 미사일의 그 목표점을 이렇게 계산할 때, 속도 이런 걸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 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게 미제가 만약에 이 삼전에는 전시사령부에 들어갔다, 이거는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네가 생산한 그 고성능 컴퓨터가 전 세계에 어디 군데 나갔고 어디 팔렸는데 그게 어떤 개인에 통해 가지고 넘어갔다. 그럼 그 개인이 바로 그 개인이 뭐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게 이제 적국에 넘어가서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역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5톤 적재 차량이 꽉 차게 실려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피가 크다고 해요. 근데 이 세관 당국에서 그 북한 세관에서 넘어왔으니까 문을 열어봤는데 그 운전수나 그 넘겨받는 사람들은 다 통신 장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실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세관에 이 컴퓨터를 전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검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걸 들여다보고 저거 이 초대형 컴퓨터다. 저건 어마어마한 값의 컴퓨터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값도 엄청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도 몇 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원이라든가 그다음에 ADD 같은 국방과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 정도 컴퓨터는. 근데 북한이 없는 돈에 그런 그 고성능 컴퓨터를 이제 미국의 미제를 갖다 이렇게 몰래 그것도 전시사령부에다가 배치했다는 건 아주 이게 심각한 거네요. 이거는 거기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미사일의 출력이라든가 자세,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습도, 온도, 그다음에 비행 거리라든가 목표 타격 지점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미사일 발사를 위한 그 용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미국 정부가 일단 역추적해가지고 이건 중간 브로커가 누군지 반드시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떠들을 때보다 교수님이 오시니까 이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우리는 이게 분석이 중요하군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지금 제일 목이 메는 게 그거죠. 이 수출도 북한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25개의 특구를 지금 특구, 만들었으니까 예, 다음 시간에 그건 네.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 북한에서 지금 25개 특구를 그렇죠. 지금 네. 만들어가지고 네네.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그 또 그렇죠. 교수님께 네. 그래요. 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라는 게 이제 국가급 특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예. 특구가 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있는데 하여간 그걸 만들어서 전부 다 대부분 다 해외 투자를 목표로 해서 이제 예. 특구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투자 유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네. 얘기를 하죠. 정변 선언과 특구 또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그 뉴스들이 있어요. 이게 용화문헌 이거 아 대단합니다. 예, 이거 저거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예. 그 영화문헌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영상은 못 건져온다 하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문서화할 수만 있으면은 네. 저거는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좀 소감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종처럼 생긴 거를 누르시면 알림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으신 분들을 좀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좀 창피해가지고 모시지 못하는데 네, 앞으로 더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5만만 구독자 5만만 채워도 제가 냉면 파티 한번 거하게 쏘겠습니다. 그때 우리 네. 교수님 그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네네. 토크 예. 토크 좋습니다. 네. 네. 토크 좀 하고 네. 오늘 이런 정보는 다른 데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그 고급 정보를 많이 얻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고급한 정보를 아주 저렴한 시장에서 미국에서 우리 돈 좀 줘야 돼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가서 얻어오려면 누가 얻어와요? 예. 미국의 관계 기관에서 우리 좀 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저희들이 구독자분들이 심리를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빨리 미국 국방부에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오늘 김정봉 교수님을 모시니까 역시 전문가의 시선이 남다르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우남 기자와 우리 김정봉 교수님께서 이제 콤비가 되셔가지고 이 코너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알려가지고 야 여기에 가는 정보는 CIA도 모르는 정보도 많다. 이렇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대단한 정보를 많이 정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장세율 대표님을 모시고 또 그 북한 정보를 또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